2025년 비트코인 최저점은 정확히 여기에서 나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우선 지난 관점을 복귀해 보면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왔고 삼각수렴 분출에 대한 저점이 76K에서 찍혔기 때문에 기간은 좀 걸리더라도 90K까지는 가격을 되돌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여기가 수렴 분출의 저점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수렴 분출은 그 입구 크기만큼 똑같이 발산하는 경향이 많은데 76K는 입구 크기에 비해 0.886 정도 되는 비율이었죠. 76K는 입구 크기에 비해 거의 1대1 비율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분출이 끝났을 가능성이 높았고, 더불어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로 보면은 이 저점은 다이버전스까지 걸려있는 자리죠. 상위 프레임에서 나온 다이버전스였기 때문에 그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수렴 분출이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시작점이었던 90K까지는 되돌리는 상승을 봤었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다행히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무난히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너는 롱을 잡고 있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텔레그램에서 공유드린 포지션이 첫 번째로 이더리움 매물대 리테스트 자리를 보고 여기에서 롱 포지션을 잡았고, 두 번째로 비트는 여기서 84.7K 저항대를 보고 오히려 숏을 잡았습니다. 방향을 크게 주고 있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구조가 괜찮게 형성되는 자리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타점들 위주로 매매를 해오고 있고, 타점이 좋았기 때문에 운 좋게 둘 다 약 수익 중으로 아직까지는 모두 홀딩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귀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영상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했고 오늘에서야 어디에서 매수를 받을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해 주셔도 감사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고 마음에 드신다면 그때 구독해 주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비트코인 최저점이 어디인지 어디에서 매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계속해서 제가 고세해온 관점은 동일합니다. 바로 이번 조정이 끝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이 고점을 뚫는 파동이 남아있다는 것이 제 메인 관점이고, 메인 관점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그치만 당장 이런 상승이 나올 시기는 아니죠. 그 이유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에서 이렇게 더블탑을 그리면서 하락 중인 이 파동은 단순히 직전 상승에 대한 조정이 아니라 23년도부터 시작된 이 전체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의 규모가 기간적으로든지 가격적으로든지 클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충족이 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빠른 시일 내로 이렇게 상승하는 장세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우선 제가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엔딩 다이고널의 형태로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엔딩의 모양으로 파동이 마무리가 되면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조정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시나리오죠. 엔딩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점을 깨는 하락이 한 번은 더 남아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엔딩의 시작점을 여기로 봤을 때 1파동, 2파동, 그리고 3파동, 지금 이 4파동 반등이 이렇게 ABC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5파동 마무리 하락이 한 번 더 있어야겠죠. 자, 왜 이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높냐? 이렇게 레이블이 된다고 했을 때 결국 엔딩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자리에서는 당장 상승하기보다는 하락이 더 유리하다는 뜻인데, 이 부분을 보면은 왜 하락을 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선을 하나 그어야 한다면 당연히 84K에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때에 큰 하락이 나왔던 시작점이기도 하고 하락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항의 역할을 했었던 자리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저항을 여기에서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아마 모두가 상승을 봤을 거고 상승을 보는 게 맞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페이크였죠. 이걸 다시 페이크 아웃으로 말아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저항대를 돌파함으로써 여기에서 손절되는 숏 포지션의 유동성, 그리고 추격으로 붙었던 롱 포지션의 유동성을 모두 흡수하고 다시 안으로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여기에서 손절한 숏 주문, 여기에 물린 롱 주문들을 다시
다시 살려줄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의 물량을 뺏기 위해서 더 내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ICT에서 해석하는 유동성의 개념인데 어쨌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내릴 가능성이 높고 다시 돌아와서 차트를 본다면 그러면 이렇게 5파동이 완성이 되겠죠. 자, 물론 이렇게 올릴 수도 있지만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고 우선은 5파가 완성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엔딩 다이고널의 특성상 1파동 그리고 3파동, 5파동이 계속해서 직전 저점을 깨긴 해야 하지만 그 파동이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하락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만약 저점을 깨더라도 73K 부근, 70K 초반에서 그 하락이 멈출 때인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직전 고점의 자리죠. 당연히 강력한 매물대가 쌓여 있고 무엇보다 큰 상승의 시작점이었던 가격대입니다. 두 번째, 다이버전스입니다. 이미 4시간봉에서 한번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있죠. 만약 여기서 저점을 한 번 더 깨준다면 RSI는 그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이중 다이버전스가 중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뢰도 높은 풀링 웨지 혹은 엔딩 다이고널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세 번째, 지금 나오는 조정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23년도부터 시작된 상승 파동의 조정이고 그에 맞게 피보나치를 찍어보면 73K는 정확히 382 레벨입니다. 즉 여러가지 근거들이 겹치는 73K라는 자리는 상승 전환형 패턴인 엔딩 다이고널과 함께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형태로 저점을 한 번 더 깨게 된다면 손절을 하더라도 베팅을 해볼 만한 자리가 완성이 됩니다. 물론 이 자리가 지나고 났을 때 다시 오지 않을 저점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저점으로 보기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적으로나 가격적으로 앞의 상승에 대한 조정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 반등이 나오더라도 강력한 저항대인 90K에서는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자리를 준다면 적어도 90K까지는 반등하는 구조에 베팅을 해볼 만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이야기 드릴 건데 만약 여기서 이대로 반등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저는 그 상승이 소위 말하는 찐 반등일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찐 반등은 도무지 살 수 없는 패닉을 주거나 탑승할 수 없는 강력한 상승을 주는 것이 특징인데 만약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올린다면 90K에서 마찬가지로 저항을 맞고 그 아래에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 가능성이 결국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90K는 너무 강력한 저항이 있죠. 11월부터 쌓아온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물론 반등이 나온다면 엔딩에 대한 가능성은 폐기가 되지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추격으로 롱을 잡기보다는 반등의 숏타점을 잡는 전략이 확률적으로도 손익비적으로도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찐 저점을 볼 가능성은 없냐? 딱 한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다시 메인 시나리오로 돌아가서 만약 이렇게 엔딩을 만들어주고 73이라는 자리를 줬는데도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강하게 패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은 딱 하나죠.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을 매력적인 반등 자리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빠진다면 강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 박스권 내부로 진입하게 되면서 약 2만 불 정도 열린 구간으로 빠지게 되겠죠. 물론 이 전체가 매물대이긴 하지만 기관이 들어올렸던 자리를 깼다는 심리에 의해서 73K가 깨진다면 패닉이 나오면서 이렇게 일자로 빠지고 다시 V자로 강하게 말아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때 찍힌 저점은 찐 저점일 가능성이 높겠죠. 왜? 가격적으로 직전 상승에 대해서 강하게 되돌리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이죠. 패닉이 나온다고 해서 절대로 나쁜 게 아니고 항상 비트코인의 큰 상승 이전의 저점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큰 패닉이 나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이더리움 구조가 좋기 때문에 이더리움 롱을 잡고 있지만 제 메인 포지션은 비트코인 숏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저점을 깨는 이런 하락분을 먹고 여기에서 스위칭을 하는 전략을 메인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원하는 대로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85K에서 잡은 숏 포지션에 대해서는 86쯤에서 손절이 나가겠지만 이 반등을 진짜 상승으로 보기보다는 90K 부근에서 이더리움 롱을 익절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 숏 포지션을 잡아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숏을 가지고 있지만 숏을 보고 있지만 조만간 이 거대한 조정이 마무리되는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더 디테일한 매매와 제 포지션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텔레그램에 업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 참고해 주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약속드린 대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